기적을 본다. 조광현. 낭독 김현숙. 내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에서 2번이나 심상수술을 받았던 여인이 퇴직 후 몸담고 있는 요양병원에 불쑥 나타났다. 8살, 5살 두 아이의 손을 잡고서 한박 웃음을 짓는다. 그녀는 18살에 첫 수술을 받았다. 1980년대 초 당시만 해도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이 류마티스 열병을 앓는 일이 많았다. 이 질환은 심장 판막에 중후한 후유증을 남기곤 한다. 그녀의 경우 서서히 승모판 협착증으로 심부전증으로 진행되어 나중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팠다. 결국 망가진 판막을 도려내고 인공 판막으로 대치시키는 수술을 했다. 인공 판막은 2 종류가 있다. 특수한 금속으로 만든 기계 판막은 평생 쓸 수 있지만 피가 엉겨붙을 가능성이 높고 피덩이의 파편으로 뇌경색을 일으킬 위험성이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 후 와파린이란 항응고제를 매일 먹어야 한다. 그러니 그녀와 같은 미혼의 여성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약 성분이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나 돼지의 조직으로 만든 판막은 약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내구성이 약해 대개 10년이면 마모되어 재수술을 해야 한다. 조직 판막을 치환받은 그녀는 채 5년도 못 돼 큰 위기를 맞았다. 그해 겨울 폐렴을 심하게 앓았는데 판막까지 염증이 번져 이를 제거하고 다른 판막을 넣어야만 했다. 수술을 자꾸 받을 수 없는 터라 이번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 판막을 선택했다. 이런 경우 임신을 포기하는 것이 상례이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간절히 원했다. 저 정말 아이 가질 수 없나요? 애타게 물을 때마다 산모와 태아 둘 다 위험한 일이라고 극구 말렸지만 결국 임신을 하고 말았다. 의사인 나는 걱정이 태산인데 그녀의 뜻은 확고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차라리 죽고 싶어요.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와파린 투약을 중지하고 태반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항응고제 헤파린을 쓰며 임신을 지속하기로 했다. 매일 2번씩 피하 주사를 해야 하는 이 약은 위험성이 상당해서 산부인과와 협진하며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 초조하고 불안한 10개월 후 드디어 출산에 성공했다. 감격한 그녀를 본 순간 휴,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녀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년 뒤 똑같은 과정으로 둘째를 낳았다. 이렇게 목숨 걸고 둘째까지 품 만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진료실 의자에 앉기도 전에 자기 아이들의 심장이 어떤지 봐달란다. 애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 나무라며 큰 병원으로 가지 않고 왜 이곳에 왔느냐고 물었다. 인사도 할 겸 왔단다. 아이들의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댔다. 그간의 사정을 생각하니 맑고 규칙적인 심음이 새삼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정말 튼튼한 놈들이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택에.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우리가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분의 1이라고 한다. 또 한 아이가 지구에 태어날 확률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의 1015분의 1이라고 한다.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훨씬 더 어렵게 태어나지 않았는가?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천진하게 웃음을 터뜨리고 그녀도 활짝 웃는다. 나는 오늘도 가까이에서 놀라운 기적을 본다.